아무로나미에의 어머니 다이라 에미코는 오키나와 여성과 미군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즉 아무로나미에의 외할머니는 본래 결혼한 몸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구박받다가 쫓겨났고, 당시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그녀는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미군에게 겁탈을 당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무로의 어머니 다이라 에미코였죠. 성인이 된 다이라는 오키나와 지역 유지였던 아무로의 후계자와 사랑에 빠져 연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었지만 지역 유지인 집안에서 아비 없이 자란 여자, 그것도 미군에 사생하여서 혼혈인 다이아를 곱게 보지 못했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시댁의 구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며 이로 인해 부부의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하죠. 다이라는 아무로의 언니, 오빠를 포함해 3남매를 낳았는데 남편은 걸핏하면 그녀에게 폭력을 일삼는 일이 많았고, 결국 참지 못한 다이라는 아이 셋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 후 양육비를 안 받는 대신 아이 셋이 아무로라는 성을 계속 쓸 수 있는 조건으로 남편과 합의 이혼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이라는 자식들을 위하여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을 했지만, 다이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무로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는 그 흔한 생일 선물이나 용돈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죠. 이 때문일까요? 학창시절 그녀는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주위에서 어둡다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 시절 같은 반 친구가 다니던 가수 탤런트 육성 학원인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에 놀러 가게 되는데, 이때 원장인 마키노 마사유키는 그런 그녀를 보고 연예인을 할 제목이라 생각해 구경 왔던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쫓아가며 어머니와 꼭 같이 학원에 한번 들리라고 설득을 하고, 돈이 없어 학원을 다닐 수 없던 그녀를 특별 장학생으로 대우해 공짜로 학원을 다니게 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죠. 이 때문에 그녀는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이 당시 그녀의 집안은 학원을 다니는 버스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그녀는 집에서 학원까지 왕복 3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매일 걸어 다녀야 했죠. 그녀는 오키나와 액터즈 스쿨에 다니면서 원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오키나와 지역 방송에 출연하고 도쿄에서 오디션을 보며 가수 지망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당시 같은 학원의 학생들과 슈퍼 몽키즈를 결성하며 정기 공연을 하면서 실력을 쌓다가 1992년 2월 라이징 프로덕션과 계약하며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위해 도쿄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걸그룹 슈퍼몽키즈로 데뷔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슈퍼몽키즈는 대중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여러 번의 멤버 교체와 그룹명을 바꾸며 최종적으로 아무로나미의 위드 슈퍼몽키즈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는 가수 생활에 집중을 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를 가지 않고 오로지 음악에만 열중했는데, 이 때문에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그녀의 행동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라는 다소 질투 어린 말을 그녀에게 했다고 하는데요. 후에 다큐멘터리에서 그녀는 그 당시 그런 말들이 매우 분했지만 덕분에 도끼를 품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로나미의 위드 슈퍼몽키즈는 3년간 무명 생활을 하며 힘겹게 가수 활동을 하던 1995년 1월 싱글로 발매한 Try Me가 대박이 나면서 한순간에 스타가 되는데요. Try Me는 초동 8,770장으로 시작해 총판 73만 950장을 판매하는 괴물 같은 롱런을 하며, 아무로나미의 위드 슈퍼몽키즈는 힘들었던 지난 3년간의 무명 생활을 청산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그녀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룹 내에서도 유독 눈에 띄던 그녀는 1995년 에이벡스와 계약을 하면서 첫 싱글 Body and Peace X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싱글은 발매한 지 9일 만에 차트 3위를 차지하면서 그녀는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하며 대중들에게 아무로나미에라는 존재를 각인을 시켰죠. 이때부터 그녀는 프로듀서인 호무라 테츠야의 지도하에 음반을 발매해 Chase the Chance,
Don't Wanna Cry, You're My Sunshine. 4개의 싱글이 밀리언 싱글을 달성하였고 1999년 7월 첫 정규 앨범 스위트 19 블루스는 300만 장을 넘기는 대히트를 기록하여 그녀의 앨범 중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당시 그녀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는 10대 소녀들의 패션 리더가 되었고 이때 소녀들은 그녀를 따라한다며 다이어트를 하여 평균 몸무게가 2kg이나 줄었으며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태운 피부, 미니스커트, 통굽은 엄청난 유행을 불렀죠. 일본에서 유행한 갸루 패션 역시 그녀로 인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일본인들의 갸루 패션은 한국에서도 기사로 나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그만큼 그녀가 가지는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는데 일본 언론은 이 현상을 가리켜 아무라라고 하였으며 이때 경제학 용어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기에 힘입어 1999년 그녀는 일본 그랑프리상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격렬한 안무 중에도 CD 음원에 버금가는 완벽한 라이브를 소화해낸다는 자체로 국내외로 가요계에 큰 파장을 잃었는데 처음에는 립싱크가 아닌가 해서 몇 번이고 돌려봤지만 가사를 틀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라이브였다는 사실에 외모가 아닌 실력에 매료되어 팬으로 입문하는 사람도 꽤 많았죠. 그녀는 출중한 실력과 그의 버금가는 미모와 더불어 후에 발표한 싱글 Can You Celebrate는 당시 일본 결혼식 테마송으로 불리는 등 200만 장 이상이 팔렸고 그녀는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돈 투어를 성공시키면서 1997년 그녀는 인기의 최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해 말 TRF의 멤버 샘과 결혼하면서 그녀의 화려한 전성기도 막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당시 샘은 그녀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많았고 무엇보다 당시 최고 전성기의 가수가 갓 20살이 되자마자 속도 위반까지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일본 언론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일찍 결혼한 데에는 오키나와의 좋은 풍습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형제들끼리 힘겹게 살아와서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싶었고 아빠같이 자신을 보듬어줄 남자를 원했죠. 인신 발표 기자회견 때 그녀는 버버리 미니스커트를 입고 배를 가리키며 아이가 있다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전까지 노티나는 이미지였던 버버리는 미니스커트도 있었어? 라는 반응과 함께 여성들의 폭발적 반응을 얻으며 일본 내에서 최고 인기 브랜드로 등극했을 정도로 이 당시 그녀의 말과 행동은 하나같이 파급력이 컸었죠. 이 때문에 그녀의 속도 위반 결혼으로 인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전 임신과 출산이 유행하며 또 다른 아이러니한 사회적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장기 활동 휴재를 발표하게 되는데 독보적이라 할 만큼 인기 있던 그녀의 공백으로 인해 하마사키 아요미, 우타다 히카루 같은 후배격 되는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일본 가요계의 판도가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죠. 그녀는 1998년 5월 아들 하루토를 출산하고 7개월이 지난 12월 싱글 I Have Never Seen으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1위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며 홍백가합전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때 홍백가합전 시청률은 역대 가수별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녀가 건재하다는 것을 다시금 대중들에게 보여주었죠. 이후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하며 차기 앨범인 Respect the Power of Love를 발매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싱글 앨범이 발매되던 날 오키나와에 살고 있던 어머니 다이라 에미코가 재혼한 남편의 동생에게 살해당한 것인데요. 살인 동기는 순전히 돈 문제로 인기 스타인 아무로 나미에의 어머니니까 돈이 많을 거라 생각해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어머니가 계속 거절하자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었죠. 이후 살인범은 다이라 에미코와 자기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자기도 자살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 내에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며 이 당시 그녀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은퇴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절 그녀가 겪은 사건들이 얼마나 파장이 컸는지 당시 일본 문화 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던 대한민국 주요 언론에서도 그녀의 속도 위반 결혼 소식과 어머니의 피살 소식이 대서특필될 정도였죠. 그녀는 은퇴를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으며 간신히 다시 일어나 재기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불행은 왜 한 번에 몰아서 오는 걸까요? 이후 열심히 노력해 만든 앨범은 저조한 판매량을 보이며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았고 그녀의 소속사인 비전 팩토리 사장은 탈세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으며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은 얼마 가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그녀가 직접적으로 밝힌 바 없지만 당시 언론에서 추측하는 제일 유력한 이유는 샘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이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를 샘의 부모님은 매우 좋지 않게 보았죠. 이와 더불어 샘의 바람기 역시 한몫해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던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해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는 추측이 대세였죠.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와중 그녀에게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찾아오는데 2002년 겨울 엠플로의 버바일과 이마이 료스케의 힙합 프로젝트 스위치의 보컬로 참여하면서부터였죠. 버발 측에서 일본의 자넷 잭슨이라는 컨셉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던 중 가장 이에 근접하다고 여겨지는 그녀를 간택했고 다행히 평소 자신의 롤모델로 항상 자넷 잭슨을 언급할 정도로 엄청난 팬이었던 그녀였기에 컨택 과정이 매우 순조로워서 앨범으로 나올 수 있었죠. 이를 계기로 그녀는 블랙뮤직으로 완전히 음악성을 전환합니다. 참고로 그녀는 이 시기에 미국 진출도 계획하기도 했는데 개인 영어 교습도 받고 TLC의 프로듀서였던 달라스 오스틴의 지휘 아래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진출은 무산이 되었고 이 당시 녹음했던 곡들은 6집인 스타일의 그대로 수록이 되었죠. 스타일은 그녀의 앨범 중 제일 낮은 판매고와 성적을 기록했지만 팬들에게는 나름대로 호평도 받고 아이돌이 아닌 아티스트로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는 기존의 팬들에게는 외면을 받았지만 신규 팬을 유입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발매한 앨범 퀸 오브 힙합이 오리콘 차트 2위를 기록하는 등 조금씩 부활의 기미를 보이다 2007년 앨범 플레이로 오리콘 차트 1위를 하며 완벽히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베스트 픽션을 발매해 오리콘 차트 6주간 1위를 기록, 밀리언셀러를 돌파하며 그전까지 음원 판매량이 저조했던 그녀를 몰락이라는 소식으로 표현하던 언론은 신아무로 현상이 나타났다, 시대가 아무로를 따라왔다 등으로 돌변해 찬사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치즈야 안나, 야마시타 토모이사, 엠플로의 버발, 릴웨이, 지브라, 애프터스쿨 등이 참여한 초호화 앨범인 체크메이트를 발매하는데 잠깐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이 왜 있지? 콜라보 가수 중 애프터스쿨은 미나미 시네우의 유이가 생각나서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앨범은 매우 좋은 반응을 얻으며 하프 밀리언에 가까운 판매량을 달성하죠. 이후 그녀는 좋은 아티스트, 좋은 댄서, 좋은 엄마로서 대중들의 호감을 얻으며 하마사키 아유미, 코다쿠미가 하향세를 맞을 때도 이제는 아이돌 빼고는 살아남는 가수가 드물어진 음반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저력을 과시해 향간에서는 후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직접 부활했다라는 드립이 나올 정도로 그녀는 내는 앨범마다 하나같이 히트를 시키며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다졌고 2017년 데뷔 25주년 때엔 사와지리 에리카 주연의 어머니가 된다의 주제가 Just You and I를 발매해 J-POP 핫 30에서 1위를 하고 공연도 성황리에 마치며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그녀는 팬메일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알립니다. 팬 여러분, 언제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인 9월 16일 무사히 데뷔 25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뒷받침으로 25주년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세월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25주년이라는 인생의 한 고비에 결의한 말을 쓰려고 합니다. 저 아무로 나미에는 2018년 9월 16일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것을 결의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어 팬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은퇴하기까지 1년간 앨범과 콘서트,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대한 힘을 내어 유의미한 1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 자신다운 2018년 9월 16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로 나미의 마지막 1년을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은 마지막 1년을 매우 열심히 활동을 하며 은퇴를 준비하게 되는데 11월에 발매한 파이널리는
발매 2주차 2017년 오리콘 연간 앨범 차트 1위를 하며 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 12월 31일엔 마지막으로 홍백 가합전에 출전했는데 워낙 TV에 출연을 안 하기로 소문난 그녀의 7년 만의 TV 출연이었으며 이 당시 그녀는 무대에서 히어로를 부르며 노래 마지막에 감정에 푹 빠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2018년 2월부터 마지막 투어 나미의 암으로 파이널 투어 2018 파이널리를 개최하기로 결정. 2018년 6월 3일 그녀의 나무로 아미의 파이널리 투어 2018 파이널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투어는 총 관객 80만 명, 일본에서만 7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일본 솔로 아티스트 최대 관객 동원 기록을 갱신했죠. 그리고 그녀는 2018년 9월 15일 자신의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마지막으로 공연을 마치며 2018년 9월 16일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은퇴 소식은 충격과 공포가 따로 없었는데 일본의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퇴해서 아쉽다 라는 말을 직접 전할 정도였고 그 외에 그동안 팬님을 자처했던 동료, 연예인들도 각자 자신의 심경을 SNS를 통해 밝혔죠. 이상 아무로 나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어느새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미르베르가 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